안녕하십니까.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동료 지원과 양성 교육 중 자기 이해와 자기 관리 편에서 좀 더 추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뇌 회복의 5가지 요소와 그리고 회복의 그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안쪽에는 본능의 뇌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2층 구조의 뇌에는 감정을 다루고 있는 대뇌 변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층의 3층 구조에는 우리의 지성을 다루고 있는 판단력과 사고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내 어떤 부조화에 대한 것을 조화롭게 해나갈 때 정신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가장 깊은 본능과 감정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화가 나고 무엇을 힘들어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본능과 감정의 욕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많은 부분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성의 뇌를 개발시켜서 굉장히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양심이 되게 민감해서 그렇게 판단력과 인간적인 도리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더 깊은 부분인 감정과 본능에 대한 부분들을 잘 소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과 겉과 속이 다르게 따로 도는 그런 괴리된 상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조현병이나 조울증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그 부조화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수면력, 식욕, 성욕의 어떤 본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맞춰줘서 양질의 수면과 그리고 양질의 식사, 좋은 자연식의 식사와 그리고 술, 담배를 줄이거나 끊거나, 그리고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건강하게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으로서는 우리의 감정은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이 물과 같습니다. 감정은 물과 같이 순환이 돼야지 건강하고 시원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감정이 고여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물이 고인 물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는 고인 물이 썩듯이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정의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어떤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강한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약하든 강하든 자기의 감정을 고백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고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자기 이해와 자기 사랑의 감정,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감정까지 경험하는 것이 소통의 길이 되고 감정의 시원한 통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힘과 자기 말로 언어화를 해서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거절하고 요구하고 부탁할 수 있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 감정을 털고 이제 소통을 할 때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감사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이해를 하면서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뇌는 이렇게 삼층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그리고 본능의 그런 행동의 지정의죠.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너무 많은 것을 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 감정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의 또 행동으로 인해서 너무 과잉으로 해서 힘들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이 뇌 삼층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회복의 5가지는 제가 회복의 증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도 나오듯이 결국은
감사, 기도, 운동, 공동체, 영성입니다. 이 5가지를 잘 하면 뇌 회복을 5가지 이렇게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은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털어내고 그 자리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습관들을 들이는 것입니다. 감사 에너지는 사랑 에너지의 5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습관화할 때 부정 감정을 털어내고 우리의 뇌는 안정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반복할 때 기도가 되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써 매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도 행동하고 밥 먹고 식사하고 그리고 또 정신과 약을 먹을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유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개인 상담 받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내가 거기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친근감도 생기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회의 어떤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나가고 또 성장해 나갈 때 건강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회생활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인간관계와 사회성을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근육이 생기면 우리의 심신이 더 편안해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생각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음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는 만큼 운동도 중요하고 감정 소통하는 상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해나갈 때 내 건강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회성과 친밀감과 인간 소통 능력을 키워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모든 게 일도 70%는 인간관계고 20, 30%가 업무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면 공동체 생활을 잘하면 일을 잘할 수가 있고 일은 배워가면서 하면 사회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에 잇대어서 종교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 영성에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의 과거에 대한 원망, 분노, 불안, 불평 이런 불만에 대한 감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미리 땡겨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은 미래에 두고 염려하지 않고 미래의 것은 신께 맡기고 과거의 것은 또 지난 것이니까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게 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중자애하고 소중한 존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우리 인간은 소중한 존재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가고 이 아픔 가운데 고통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아픔 속에서도 큰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고 개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이 되고 남을 살릴 수 있게 되고 동료 지원과 양성교육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먼저 입고 고통을 받았지만 자기가 회복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다 보면 팔팔하다 보니까 남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팔팔한 인생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내 건강, 내 회복의 5가지 감사, 기도, 운동, 공동체, 영성. 이거는 뇌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여서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종교학자가 마치 이야기한 것 같이 그 일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뇌 삼층구조, 지, 정, 의 이 3가지의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 나갈 때 내 건강이 회복되고 아까 5가지의 그 귀한 것들을 해 나갈 때 우리 정신 건강과 그리고 정신질환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나누고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날 되시고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